자서전 쓰기의 첫 단계는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생애의 모든 체험을 대상으로 한 기억하기 또는 상기하기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억을 끌어올리고 돌이켜보는 회상하기라든가 회고하기라는 시간여행입니다. 이 같은 기억하기나 생각하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기에는 과거를 잊지 않고 저장하거나 보존하는 것이고, 생각하기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현재에 적응하는 행위는 것을 말합니다. 자서전을 어떤 내용으로 적을 것인지 고민이 된다면 일단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자신의 생애 단계에서 기억을 통해서 소재 찾기를 해야 합니다. 번거로움이나 예의치 앞에 고통스러움이 따르더라도 통과 위로와 같은 이 작업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서전을 쓸 때는 자신이 과거에 경험하거나 관찰했던 내용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 지금 그 내용을 회상하는지,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실현성을 부여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겪은 사건의 원인 결과를 현재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종합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서전 내용에서 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은 상상의 산물이라도 어차피 자신의 체험이 깃든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거쳐서 창작을 합니다. 그 무언가 현실 체험이 있어야 기억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찰을 하고 비로소 상상하고 창작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에도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과 기억 사이를 잇는 것은 상상력이라서 기억과 상상력은 전혀 별개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대해 단테의 신곡을 예로 들어봅니다. 이 신곡은 지옥과 연옥, 천국을 다녀온 기억을 되살려서 창작한 시극, 그러니까 시의 형식을 빌어서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쓰인 시곡이고, 인물과 제사가 있는 시곡이되 그 대사 내용이 시처럼 압축한 형식으로 구성된 시곡입니다. 주인공은 베아트리체의 부탁을 받은 로마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옥과 연옥,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여정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걸쳐 있는 온갖 유명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행위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곡의 주제는 사랑과 구원, 정의의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과 영혼은 과거는 알지만 현재는 모릅니다. 반면 미래의 영혼은 현재는 모르지만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압니다. 이 자서전을 기억의 힘에 의존해서 수술할 때에는 이 현장감을 위해서 시공간의 설정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형입니다. 기억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한 과거입니다. 그 쓰기 과정에서는 객관성과 주관성이 거론됩니다. 글이란 객관성을 띈 현실 세계가 주관적인 저자와 만나면서 쓰입니다. 이 공식을 자서전 쓰기에 적용해 봅니다. 자신에게 이미 일어났으면서 변하지 않은 과거는 객관성을 띈 현실 세계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신만의 정서와 관점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며 글로 쓰는 것은 주관성을 띈 행위입니다. 이 글이란 본면적으로 내용에서 주관성을 띱니다.
자서전을 쓸 때에는 자신의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 쓸 때 필요에 따라서 올바른 해석이나 평가가 객관적인 시선을 기해야 합니다. 이 사실 속에서 짓을 표출하는 안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에서는 객관과 주관의 조화가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1인칭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정서를 담아 표출하는 자서전에서 내용이 주관성을 띠는 것은 오직 자신만의 관점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서전은 개별적인 공감을 주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립 자세에서 객관화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객관화하는 자세를 가능성이지만 그 반대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 쓰기에서 각자 과거의 기억에 대한 해석의 자율성을 옹호하거나 인정한다면 과거 기억에 대한 불안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현재의 삶에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면서 미래 개척의 참조가 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억은 주관적이면서도 기억하는 주제의 현재 시점에 따라서 재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체가 변하면 대상인 객체도 다르게 보입니다. 객체 그 자체는 객관성을 지닌 세계여도 주체인 자신이 바라보며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주관성을 띠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기억의 창고에는 주관성을 띈 참신한 시각으로 재창조된 추억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추억이 많아집니다. 달리 말하면 간직할 추억이 있는 만큼 나이를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곧 그 사람의 삶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자서전을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에서는 삶은 한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된 이야기가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을 형성합니다. 현재 그 사람의 풍부한 기억이 그 사람의 자산이자 개신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지나온 삶을 현재 시점에서 기억하고 자각하고 있는 한에서 삶은 늘 존재하고 현재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서전 쓰기가 현재와 미래의 삶을 개척하는 가치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언가 되돌아볼 가치가 있는 과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과거는 방금 전의 순간처럼 평소에 스쳐 지내기에 얼마든지 무시하고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할 가치가 있는 체험담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많은 체험담 중에서 취사 선택된 체험담들은 어떤 관점과 정서로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서전에서는 내용의 창심성을 위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겪었던 똑같은 사건이라도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한 바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속에서도 아무리 구태의연한 소재라도 각도를 달리해서 표현하려면 공감을 줄 수가 있으면 의외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법입니다. 각도를 달리하는 것은 사고를 다양하게 분출하는 확산 방법입니다. 소설도 마찬가지로 서영선과 허구의 산물에서 그림으로 비유한다면 자서전은 눈앞에 놓인 사실을 서술하게 사진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촬영 각도와 배경에 따라 피사체가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연출됩니다. 영화 배우가 아니고 사진작가 최민식이라는 작가는 초라한 민중의 삶, 살아가는 모습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연출해서 보여준 사진 작품들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진 작가는 어떤 동상을 새가 나는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촬영해서 동상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연출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흐리고 우중충하게 낙엽이 지는 날을 배경으로 촬영하거나 주변의 지저분한 동네를 위치로 해서 촬영하면 동상의 이미지를 초라하게 연출됩니다. 이것은 자서전에 나타나는 과거의 삶을 통해서 현재에서 어떤 관점으로 표현했느냐에 따라 주제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억은 자기 반성이나 희안 같은 조용한 생이면서도 현재에 겪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조각난 과거를 떠올리는 능동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기억은 때로는 예고 없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와 동시에 기왕 기억을 키고자 의지를 다진다면 그저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곁들여서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자서전을 써본 사람의 증언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할 때 쓸거리에 해당하는 기억거리가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쓰다 보면 신기하게도 기억이 마치 감자를 키울 때 그 뿌리에 작은 감자들이 줄줄이 달려 나온 듯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마르켈 프루스트의 장크의 소설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참고할 만합니다. 이 책은 저자의 사후에 왕관되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과거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너무나 좁은 사이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참 똑똑한 사람은 아직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작가 프로스트는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글을 쓰고 인생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느라고 기억의 다락방에서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오래전부터 침대 공간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주인공은 코트를 벗고 침대에 눕고 글을 썼습니다. 침대에 누운 것을 한 마리 검며 같다고 했습니다. 거미는 씨를 뽑아냅니다. 그것은 씨를 뽑아내는 것이지 문자 언어로 된 문학검시 거미처럼 뽑아서 5,000줄의 작품으로 짜냈습니다. 이는 기억이라는 유체적 작용의 결과입니다. 그가 오래된 침대라는 공간에서 과거의 기억을 침대에 넣어서 현재의 시간마다 검술로 짠 결과를 다시 찾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과거의 단순한 복사는 아닙니다. 과거의 단순한 복사라면 이미 소설작품이 아닙니다.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단순한 복사 단계를 뛰어넘는 시간을 새로 찾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설에 나오는 마더긴 과자는 과거와 현재화된 것이면서 현재의 관심이 과거를 불러일으킨 매체입니다. 과거 기억으로 현재가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면서 과거는 기억의 바다에 떠있게 시간 밖에 겉으로 넘칩니다. 예술작품은 과거, 현재, 그러니까 각각 따로 불러서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에 위대성이 있습니다. 자수를 쓰면 이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기억의 작업이며 창작처럼 새로운 진리의 발견이 됩니다. 기억이란 결국 삶의 총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과거 기억의 가치와 제 총체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